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USB인데 USB가 뭐의 약자냐면 유니버셜,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여기서는 범용이라고 번역을 해요. 범용. 범용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게 범용이잖아요. 그래서 범용성 기억나시죠? 유니버셜은 범용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시리얼, USB의 S는 시리얼은 무슨 뜻이에요? 직렬입니다. 직렬. 이 직렬이라는 뜻만 알고 있어도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조심하시고요. 직렬의 반대 개념은 이제 병렬이잖아요. 시리얼, 직렬입니다. 패러럴, 병렬이 아니고. 그 다음에 USB의 B는 버스. 그래서 USB 포트 가겠습니다. 허브를 사용하게 되면, 허브라는 거는 중심축 이런 뜻이 있잖아요. 집선, 뻗어나가는 개념. 그래서 허브를 사용하게 되면 최대 127개의 주변 기기 연결이 가능합니다. 뭐가? USB 포트가 최대 127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제가 유니버셜, 범용, 여러 가지 목적, 다용도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직렬, 병렬, PS2 포트 등을 하나의 포트로 대체한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뭐라고 하냐면 범용 직렬 버스 장치라고 불러요. 이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니버셜 시리얼 직렬 버스 장치입니다. 요것만 아셔도 시험 문제 맞출 수 있어요. USB는 범용 직렬 버스 장치예요. 시험 문제에서 범용 병렬 이렇게 뻥을 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직렬 포트나 병렬 포트보다 당연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홑 플러그인,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가 뜨거운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플러그인 꽂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그 앤 플레이 자동 감지 선치 PMP가 지원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안 된다고 뻥을 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USB, 홑 플러그인, PMP, 플러그 앤 플레이 다 지원합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에서 이제 이 숫자적인 개념, USB 1.0에서는 1.5 Mbps, 1.0에서는 1.5, 그 다음에 1.1에서는 최대 12 Mbps, 12, 1.2에서는 12, 그 다음에 2.0에서는 최대 480, 그 다음에 요거 좀 신경 쓰셔야 돼요. 3.0에서는 최대 5GBps 확 올라가죠. 3.0에서는 최대 5GBps, 3.0에서는 5기가, 3.0, 3은 5예요. 35, 35, 35,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USB 3.1 뒤에 .1이 늘어났는데 확 늘어나요. 더 최대 10GBps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3.0, 5기가, 3.1 최대 10기가까지 숫자적인 개념 맞다 틀리다만 구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냐면 USB 2.0 포트 색깔은요, 검정색 또는 흰색이었었어요. 2.0 요때는. 그런데 3.0으로 오게 되면서 포트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3.0으로 오면서 포트 색깔이 무슨 색? 파란색. 그 다음에 아까 3.0은 최대 5기가,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3.0은 5기가, 3.0부터 파란색. 그래서 3.0에 5기가 5, 그 다음에 포트 색깔 파란색 오빠 이렇게 알아두세요. 5기가의 파란색 오빠, 이렇게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세요. 가겠습니다.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USB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USB는 범용 병렬 장치를, 보세요. 병렬이라고 표현하죠. 뭐예요? 시리얼, 직렬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뜻만 알아도 맞출 수 있다라는 거.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1번은 틀린 거죠. 병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홑 플러그인 기능은 지원하지 않으나, 보세요. 이렇게 뻥을 칩니다. 둘 다 지원되는데 홑 플러그인하고 PMP하고 플러그 앤 플레이는 기능은 지원한다. 이렇게 하나가 안 된다고 뻥을 쳤죠. 그러니까 2번도 옳지 않은 거고. 세 번째, USB 3.0은 이론적으로 최대 5GBps의 전송 속도를 가지며 PC 및 연결기기, 케이블 등의 모든 USB 3.0 단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전 버전과 구분이 된다. 맞죠?
아까 제가 3.0, USB 3.0, 최대 5기가 bps, 그 다음에 USB 3.0, 무슨 색? 파란색. 그래서 5기가에 5, 파란색에 오빠, 3.0은 오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 옳은 설명이고, 4번은 왜 틀렸나요? 허브를 이용해서 하나의 USB 포트에 여러 개의 주변기기 연결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는 맞는데 최대 256개가 아니고 127개였었죠. 127, 127개였다라는 거죠. 또 볼까요? 다음 중 USB 규격의 버전별 최대 데이터 전송 속도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1.1 같은 경우는 12mbps, 2.0은 480mbps, 혼돈 오지 않을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3.0은 1gbps가 아니고 뭐예요? 5기가였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옳지 않은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3.1.1이 늘어났는데 10기가 확 늘어나잖아요. 10gbps 맞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USB 포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작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분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용 소프트웨어인데요. 우리가 커머셜 소프트웨어, 상용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주고 사는 프로그램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정식 대가를 지불한다. 당연히 그럼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내고 사는 프로그램, 상용 소프트웨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개 소프트웨어, 우리가 이제 프리웨어라고 하는데요. 그냥 공짜 소프트웨어, 편한 대로 쓰는 거, 그래서 무료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 프리웨어,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쉐어웨어, 쉐어라는 거는 나누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같이 쓰는 건데, 웨어라는 건 이제 제품이라는 뜻이 있는 거고, 얘는 정식 프로그램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능이나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 거예요. 단 얘는 왜 하느냐? 구매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쉐어웨어입니다. 쉐어웨어.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식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데모 먼저 가겠습니다. 데모 버전, 데몬스트레이션. 데모라는 거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보세요. 방금 전에 쉐어웨어하고 데모 버전, 정식 프로그램에 얘는 구매를 유도하는 거고, 얘는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능이나 기간 제한해서 배포하는 거. 쉐어웨어는 구매를 유도하는 거고, 데모 버전은 기능을 홍보하는 거예요. 이거 차이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홍보한다, 홍대, 홍보는 데모 버전,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홍보는 데모 버전, 홍대. 기능을 홍보하기 위한 거는 데모 버전이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거는 쉐어웨어예요. 조심하시고. 이번에는 이제 애드웨어인데요. 이 애드가 애드버타이즈먼트의 약자인데요. 광고란 뜻이에요. 광고. 애드웨어는 광고가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광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다 애드웨어입니다. AD, 광고란 뜻이 있어요. 광고가 소프트웨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를 보는 조건으로 무료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애드웨어라고 합니다. 됐네요. 그 다음에 트라이얼 버전, 트라이얼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상용 소프트웨어, 돈 주고 사야 되는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 보세요. 뭐야? 체험판. 그래서 트라이얼 버전, 체험판 소프트웨어,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트라이얼 한번 써봐라, 체험해봐라, 체험판. 됐네요. 그리고 알파, 베타, 요것도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알파 버전. 알파라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이런 뜻이 있는 거고, 첫 번째 버전. 그 다음에 베타 버전, 베타는 두 번째 버전,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파 버전은 두 번째의 베타 버전을 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하는 거니까 알파 버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이에요. 전에 제작 회사 내에서, 회사 직원끼리, 야, 우리끼리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거예요. 제작 회사 내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알파 버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써보니까 괜찮은데, 그러면 일반인들 바깥쪽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그게 바로 베타 버전이에요. 두 번째 버전, 이런 의미로. 그래서 정식 프로그램을 발표하기 전에 테스트를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프로그램, 그게 바로 베타 버전이에요. 베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패치 프로그램인데 이 패치라는 게 뭐냐면요. 어디를 덧대는 헝겊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패치 보완해 주는 거다. 보완.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요즘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미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포가 됐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오류, 버그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주로 이제 성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해 주는 거, 그러니까 업데이트 개념이잖아요. 바로 그게 패치 프로그램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윈도우즈에서의 업데이트 개념, 그게 바로 패치예요. 왜? 성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해 주는 개념. 변경해 준다라는 건 뭐예요? 업데이트의 개념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성능 향상, 오류 수정, 패치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번들인데요. 번들이라는 거는 이렇게 끼워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샀을 때 끼워주는 소프트웨어, 그걸 갖다 번들웨어라고 합니다. 됐네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에 따른 분리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는 거죠.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애드웨어, 애드 아까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광고, 배너 광고를 보는 대가로 무료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이다. 맞잖아요. 두 번째, 쉐어웨어, 정식 버전이 출시되기 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를 받기 위해 제작된 소프트웨어이다. 일반인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한 거는 뭐예요? 베타 버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라는 거고, 세 번째, 번들 끼워주는 거잖아요.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포함해서 주는 소프트웨어, 끼워주는 소프트웨어, 번들 맞는 거고, 프리웨어 공짜, 돈을 내지 않고도 사용 가능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프리웨어, FREE, 프리가 자유롭게 또는 공짜 이 개념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또 볼까요? 다음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제작되는 알파 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는 거죠. 자, 알파가 첫 번째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회사 내에서 우리끼리 해보는 거죠. 옳은 거. 정식 프로그램의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능을 홍보하는 거는 뭐야? 데모 버전이죠. 기능 홍보, 홍대. 두 번째,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 베타 테스트가 두 번째라는 뜻이니까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이니까 알파 테스트가 되는 거죠. 알파 버전. 하기 전에 제작 회사 내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알파 버전 맞네요. 베타 테스트 하기 전, 그죠? 그러니까 알파 버전이 된다라는 거죠. 알파는 첫 번째, 베타는 두 번째 이런 뜻이 있으니까 정식 버전을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 목적으로 일반에게 공개하는 프로그램, 이게 3번이 베타 버전이죠. 네 번째,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 이미 배포된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해 주는 거, 성능 향상, 오류 수정 뭐예요? 4번은 패치 버전을 뜻하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인트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첫 번째로 자바입니다. 자바라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컴퓨터 기종이나 운영체제와 무관하게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거예요. 소스 프로그램, 원시 코드를 새로 고쳐 쓰거나 다시 컴파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종이라든가 운영체제와 무관하게 응용 프로그램 개발 도구로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바가 많이 사용되는 거고, 또 하나, 얘는요, 동시에 서로 다른 일을 처리하는데 각각의 스레드가 독립적으로, 결론적으로 왜 그러냐? 멀티스레드라는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동시에 서로 다른 일을 갖다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자바 언어가 쓰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요, 또 있어요. 특정 컴퓨터 구조와 무관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플랫폼이 독립적이에요. 개발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플랫폼은 이제 환경 이런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 가상의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해요. 이 센텐스 그대로 시험 문제에서 등장을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바라는 언어는 자바는 얘는요, 요 센텐스 그대로 특정 컴퓨터의 구조 아키텍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플랫폼이 독립적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인다는 얘기죠. 그거는 가상의 비트가 아니에요.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컴퓨터의 구조와 무관하고, 그다음에 플랫폼이 독립적이다.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돼요. 자바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이트 머신 코드를 생성한다. 플랫폼이 독립적이 된다라는 거 자바 언어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ASP인데 이 A가 액티브 서버 페이지, 액티브 서버 부스트, 서버에서 액티브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ASP. 얘는요, 윈도우즈 환경에서 액티브, 동적인 웹 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스크립트 언어예요. 스크립트 언어. 요것도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ASP는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스크립트. 윈도우 환경에서 돌아간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문서 명령어를 삽입해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는 달리 얘는 바로 요거 서버 측에서 실행이 된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바로 액티브 서버, 바로 이겁니다. 서버 측에서 실행이 된다. 액티브 서버. 이번에는 이제 PHP 같은 경우는 얘는요, 마찬가지로 스크립트 언어예요. 스크립트 언어. 방금 전에 배운 ASP, 그다음에 PHP, 스크립트 언어. 시험 문제에서 스크립트 언어만 골라라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고, PHP는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 등 다양한 OS 환경에서 작동이 돼요. 그래서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아까 ASP는요, 윈도우즈 환경에서만, PHP는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 전부 다. 거듭 강조해 드리는 거. PHP도 스크립트 언어고, 그 다음에 JSP 자바 서버 페이지. 얘도 마찬가지로 ASP 방금 전에 배운, 그 다음 PHP와 동일하게 웹 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예요. 얘도 바로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그래서 ASP, PHP, JSP 얘네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통점 스크립트 언어예요. 신경 쓰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바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객체 지향 언어.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 추상화, 단순화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거죠. 상속화, 물려줄 수 있고 다형성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이에요. 추상화, 상속화, 다형성. 요건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고, 자바 언어, 객체 지향 언어다. 두 번째, 인터프리터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특히 인공지능,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거는 자바가 아니고 리스프, LISP죠. 정답은 이제 2번이 틀린 거고. 세 번째, 네트워크 환경에서 분산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뭐가요? 자바가. 요거 조심하시고 보기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 말씀드린 특정 컴퓨터의 구조와 무관한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다? 플랫폼이 독립적이다. 이미 배운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또 볼까요? 다음 중 게시판 입력이라든가 상품 검색, 회원 가입 등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처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고, 또 웹 서버에서 작동하는 바로 이 부분 스크립트 언어들로만 모아놓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배운 ASP, JSP, 그 다음에 PHP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돼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인트에서 배우실 내용은 이제 IP 버전 6인데요. 이게 IP 버전 4가 있고 IP 버전 6, 6이 있어요. 요거 구분도 잘 하셔야 돼요. IP 버전 4가 있고 그 다음에 6가 있다라는 거.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얘는 32비트예요.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IP 버전 4는 32비트 지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비트씩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부분. 그러니까 48에 32 나오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IP 버전 4 같은 경우는요,
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점으로 구분합니다. 점. 각 부분을 점으로 구분을 해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갈까요?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32비트다. 234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거꾸로 432 그러면 쉽고 32비트니까 8비트씩 네 부분 48에 32가 나오죠. 그리고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점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10진수로 나타내고 10진수로 나타내더라라는 거 10진수로 표현하더라 됐네요. 그럼 IP 버전 4 이어서 6 가겠습니다. 자, 어지간 IP 버전 4든 6이든 얘네들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우리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가지고 있는 고유한 주소예요.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한 주소,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방금 전에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이제 10진수로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128비트예요. 128비트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IP 버전 6 128비트고 얘는 16비트씩 8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6비트씩 8부분. 그 다음에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콜론으로 구분해요. 콜론. 이거 여러분들 이것만 알아도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까 IP 버전 4 같은 경우는요.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뭘로 구분된다? 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뭐가 잘 나오냐면요. IP 버전 6하고 4가 호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호환이 돼요. 이 호환이 안 되면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호환 좋습니다. 그거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IP 버전 6 같은 경우는요. 16진수로 표기해요. 16진수 아까 4는 10진수 16진수는 IP 버전 6 그러니까 버전 6 16에 6 이렇게 연관지어서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각 블록에서 선행되는 0을 생략할 수 있다. 이 센텐스가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0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속된 0의 블록은 콜론 2번으로 한 번 생략 가능하다. 이 센텐스가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IP 버전 6가 왜 나왔느냐. 버전 4가 주소가 부족해요. 특히 인터넷 오브 띵즈 사물 인터넷이 등장함으로 해서 모든 사물에다가 인터넷을 넣어야 되니까 IP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IP 버전 6이 등장한 거고 하지만은 4하고 6하고 호환성 좋아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주소 개수가 약 43억의 4제곱이에요. 굉장히 많은 거죠. 44억의 4제곱 요거 떼우셔야 돼요.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43억의 4제곱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43억 정도 6는 그거의 4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죠. 주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버전 6 같은 경우는 유니캐스트, 그 다음에 애니캐스트,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시험 문제에서 IP 버전 6의 주소 체계는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요 센텐스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와요. IP 버전 6예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버전 6 같은 경우는 인증이라든가 비밀성, 그 다음에 무결성 이걸 제공함으로 해서 4보다 보안 문제가 좋다. 보안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IP 버전 4하고 6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IP 버전 6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IP 버전 4와의 호환성이 우수하다 말씀드렸잖아요. 호환성이 안 되면 이건 정말 문제가 돼요. 그래서 호환성 좋습니다. 또 하나, 128비트의 주소를 사용한다. IP 버전 6 128비트 맞잖아요. 그런데 주소의 각 부분은 점으로 구분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점이 아니고 뭐예요? 콜론이죠. 콜론.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예요. 점은요. IP 버전 4. 나머지 거 볼까요? 실시간 흐름 제어로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하더라. 뭐가? IP 버전 6. 그 다음에 인증성,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의 지원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했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요. 또 풀까요? 다음 중 인터넷 주소 체계에서 IP 버전 6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비트씩 8부분으로 구성되며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각 부분은 또 점으로 구분한다. 뭐예요? 콜론으로 구분한다. 옳지 않은 거 정답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거 맞는 거니까 보겠습니다. 각 부분은 4자리의 16진수로 표현한다. IP 버전 6, 16진수 기억나시죠? 앞자리 0은 생략할 수 있다. 맞는 거고, IP 버전 4에 비해서 등급별 서비스별로 패킷을 구분할 수 있어서 품질 보장이 용이하다. 이 패킷, PACKET 패킷은 인터넷상에서 전송해주는 그 단위예요. 맞는 거고, 네 번째 말씀드린 거죠.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형태의 유형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할당된 주소의 낭비 요인은 줄이고 간단하게 주소를 결정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유니, 애니, 멀티캐스트 요거 조심하시고요. 네, IP 버전 6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인데요. 우리가 이제 파일이라는 거는 이제 파일이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는 뭐예요? 전송이잖아요. 트랜스퍼, 우리 전철 갈아타는 곳 트랜스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전송이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을 우리가 이제 규약이라고 하는데요. 규약이라는 말이 더 어려워요. 뭐예요? 규칙과 약속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파일을 전송해주는 프로토콜 파일 전송 규약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시험 문제에서는 FTP로 나온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FTP 파일 전송 규약 하겠습니다. 파일 전송 프로토콜로 파일을 전송하거나 받을 때 사용하는 서비스다. 프로토콜 규칙과 약속이다. 됐네요. 그리고 이 FTP에서 또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하는 건 두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하나는 바이너리 모드가 있고 하나는 아스키 모드가 있어요. 아스키 모드 먼저 가겠습니다. 아스키 모드는요, 텍스트 파일 전송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아스키, 텍스트의 텍, 아텍 이렇게 알아두세요. 아스키 모드는 텍스트 파일 전송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나머지는 그러면요 바이너리 모드라고 알아두시면 편해요. 볼까요? 바이너리 모드는요 이집 모드잖아요. 그래서 그림 파일이라든가 동영상 파일, 그 다음에 실행 파일 전송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바이너리 모드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해요. 그림, 동영상, 그 다음에 실행 파일, 얘네들은 바이너리 모드고, 아스키는 텍스트 파일. 그러니까 아스키 모드가 텍스트 파일 전송, 요거 하나만 외워두시고 나머지 건 다 바이너리 모드. 이러면 쉽잖아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파일을 업로드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다운로드 내리는 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를 제공하잖아요. 제공. 한번 서버 FTP 서버고, 그 파일을 제공받는 컴퓨터를 FTP 클라이언트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CLIENT 클라이언트라는 거는 변호사를 찾아간 의뢰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의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공받는 거죠. 제공해주는 거, 제공하는 컴퓨터를 FTP 서버, 제공받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 이렇게 부르는 것뿐이에요. 혼돈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계정 없이, 어카운트 없이 FTP를 사용할 수 있는 서버를 어나니머스 FTP 서버라고 해요. 어나니머스는 익명의, 작자 미상의, 이름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계정 없이 쓸 수 있는 거 어나니머스 FTP 서버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어나니머스 FTP 서버의 아이디는 어나니머스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 이메일 주소를 설정을 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안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마다 다르다라는 거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됐네요. 또 하나 조심하실 거예요. FTP에서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일지라도 항상 다운받은 다음에 무언가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언급합니다.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한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로부터 파일을 전송받거나 전송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에 대한 정확한 의미죠. 맞는 거고, 두 번째, 익명의 계정을 이용해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서버를 어나니머스 FTP 서버라고 한다. 이미 살펴본 내용이고요. 1번, 2번 다 맞는 거고, 세 번째, FTP 서버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FTP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없이 실행시킬 수 있다. 다운로드 없이 아니에요.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실행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문제에서 언급 잘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텍스트 파일의 전송을 위한 아스키 모드, 요거는 아텍, 아스키는 텍스트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었죠. 아스키 모드는 텍스트 파일의 전송, 그 다음에 실행 파일의 전송을 위한 바이너리 모드, 실행뿐만 아니고 동영상, 그죠?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거 바이너리 모드다라는 거. 그래서 아스키 모드는 텍스트 파일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또 볼까요? 다음 중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서 FTP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FTP 서버의 파일을 전송 또는 수신, 보내는 거, 받는 거, 삭제, 그다음 이름 바꾸기, 변경 등의 작업이 가능해요. 요거는 보기를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맞습니다. 가능하고. 또 나왔네요. FTP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은 접속 후에 서버에서 바로 실행시킬 수 있다. 바로 실행시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다운받은 다음에, 항상 다운받은 다음에 내 컴퓨터를 가져온 다음에 그거야.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익명 어나니머스 사용자는 계정이 없는 사용자로 FT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익명 계정이니까 맞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림 파일은 바이너리 모드로, 그림 파일 이미지 바이너리 모드, 그 다음에 텍스트는 아스키 모드 기억나시죠? 파일은 아스키 모드로 전송한다 라는 거죠. 네, FTP 마치도록 하겠습니다.